자, 34페이지 당좌자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볼까요? 그럼 자산은 크게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으로 나누어진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는 거 기준이 1년. 기준이 1년입니다. 자, 유동자산을 크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진다. 자, 오늘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그렇죠? 요 당좌자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도가 나가집니다. 자, 그 3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A/C 어카운트죠, 그죠? 근데 어카운트라고 읽는 게 아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하고 읽으면 됩니다. 무시해도 돼,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알죠? A/C 이건 안 읽어도 됩니다. 계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뭐죠? 이거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느냐? 통합계정이다. 이런 애를 통합계정이다. 자, 자산부채 자본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통합을 유사한 건 통합해라. 제가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들이 자꾸 나올 겁니다. 얘들은 통합.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몇 가지가 통합되었느냐? 세 가지가 통합되었다. 1, 2, 3. 세 가지. 1번은 현금, 2번은 예금, 3번은 현금성 자산. 자, 이제부터 새로운 계정 과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계정 과목에서 새로운 계정 과목, 이거 새로 나온 거죠. 자, 먼저 현금. 현금은 우리 기초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웠는데, 자, 현금을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통화 대용증권. 통화 대용증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금을. 통화는 뭐냐? 우리가 이제 기초 때 배웠던 거 있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와 지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와 지폐, 우리 기초 때 배운 거죠, 그죠? 현금, 그거고.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요거를 배우는 거죠. 뭐? 자, 요거도 현금이지만 이 통화, 얘 둘이를 통화라고 그랬죠? 통화라고 그랬습니다. 저 통화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권들이 있다. 현금으로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일명 회계상의 현금. 일명 회계상의 현금이 됩니다. 자, 회계상의 현금. 우리가 기초 분계할 때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자, 몇 가지 쭉 적어 보겠습니다. 자, 더 있지만 그냥 자주 나오는 애들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요 밑에 것도 필기를 해둡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표들은 말 없으면 무조건 당좌수표입니다. 말이 없으면 당좌수표. 예를 들어서 당점 발행 수표 이라 적으면 당좌수표입니다. 자, 당좌수표와 가계수표 둘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당좌수표나 가계수표. 자, 우리가 이제 기초 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제 현금 거래는 불편하다. 알죠? 현금 거래는 불편하다. 그래서 기업들 간의 거래는 대부분이 외상이라 했죠, 그죠? 외상입니다. 처음에 현금 거래 했겠지. 현금 거래는 불편해. 그래서 생긴 것이 수표가 되는 겁니다. 수표는 현금 보따리 들고 다니니까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수표로 현금은 통장에 넣어놓고, 그죠? 현금은 통장에 넣어놓고 수표만 들고 다니는 거죠. 그죠? 통장에 돈 넣어놓고 수표만 들고 다닙니다. 자, 내가 만약에 수표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거래하는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거 하면은 이제 기업 창구가 있죠. 가서 당신 은행과 수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럼 거기서 뭐 원하는 서류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서류 제출하겠지만 담보물이나 보존금을 제시해야 됩니다. 뭐 담보를 제시한다든지 또는 보존금을 제시하면은 거기서 수표책을 주죠. 그리고 어음도 줍니다. 수표책과 어음책을 동시에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표를 들고 오면은 그 수표가 바로 당좌수표입니다. 그 은행이 보증 서고 내가 담보 걸었죠? 또는 보증금 걸었거든. 그 은행이 담보를 써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은행이 담보 서고 기업이 발행한다. 그게 바로 당좌수표. 가계수표는 뭐냐? 은행이 보증 서고 똑같아. 개인이 발행한다. 개인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계수표가 되는 겁니다. 얘는 기업이 발행하고 얘는 개인이 발행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표를 발행하려면은 자, 통장을 개설한다. 그 통장 이름이 바로 뭐다? 당좌예금 통장이다 라고 그랬죠. 당좌예금 통장이다. 그래서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 되는 거죠. 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지겠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직불카드 긁으면 돈이 즉시 빠지죠. 그거는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통장에서 돈이 빠지겠지 이런 의미입니다. 대변에 당좌예금. 그런데 우리 요거 기초도 했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 또는 동점 발행, 동점이 타인이라는 뜻입니다. 타인 발행 수표. 또는 그냥 수표 받았다 이러면 분명히 타인이 발행했겠지. 그죠? 타인이 발행했을 겁니다. 자, 타인 발행 수표, 동점 발행 수표, 그 다음에 그냥 수표로 받다, 그게 현금이 됩니다. 자, 요거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입니다. 왜? 은행 가서 바로 현금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신한은행 발행 당좌수표 받았어. 신한은행 제시하죠. 현금으로 바로 바꿔줍니다. 그 현금이죠. 자기화수표도 똑같습니다. 기업이 발행하고 개인이 발행하고. 그런데 자기화수표는 은행이 보증 서고 은행이 발행하고. 이건 발행인이 은행이. 부산은행 자기화수표, 그거는 부산은행이 발행한 겁니다. 그거 들고 부산은행 가죠. 바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바로 수표 이라면 웬만하면 현금이다. 그렇죠? 수표 이라면 웬만하면 현금이다. 이래 보면 되고요. 자, 우편한 정서, 전신한 정서, 대체정금 환급 정서. 얘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얘는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종류가 있으면 시험에 이래 낼 수 있죠. 다음 중 현금 통화 대용 정권이 아닌 것은, 다음 중 현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3개 골라내고 나머지 1개 택도 아닌 것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가 있느냐? 현금이 아닌 거, 우표, 현금 아니죠. 엽서, 말도 아니죠, 그죠? 수입인지 아닙니다. 수입인지가 뭐야? 수입인지 우리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죠? 주민등록 등본, 초본 막 이런 떼죠? 우표 같은 건 다 붙여주죠. 그게 수입인지. 제일 많이 해본 건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면은 인지 붙이죠. 예, 그게 수입인지. 그죠? 일종의 세금입니다. 수입인지. 그 다음에 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선일자 수표. 수표? 조금 전에 내가 수표 이라면 현금이라 했죠. 근데 선일자 수표 얘 잘 나옵니다. 이런 거는 나오면 뭐 직방이죠. 최근에 우표가 한번 나왔습니다. 선일자 수표가 잘 나옵니다. 선일자 수표는 뭐냐? 외모는 수표입니다. 외모는 수표인데 속성은 어음입니다. 어음의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표부터 발행하는 거야. 돈은 나중에 줄게. 알죠? 수표부터 발행하고 돈은 나중에 줄게. 수표는 발행하면 즉시 찾아가야 됩니다. 직불카드처럼. 그런데 선일자 수표는 어음하고 똑같아. 외모는 수표, 속성은 어음. 그래서 얘는 현금 아니다. 그래서 얘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얘들은 뭐냐? 얘들은 사실 요즘 쓰는 게 아니고 얘들은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왜 이런 애들이 나왔었냐면은, 나온 이유가 옛날에는 은행이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것도 아주 옛날에 은행이 없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은행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체국도 은행 역할을 하죠. 지금 우체국도 뭐야? 입출금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하고요. 한데 그 전에 은행이 없을 때, 은행은 없어도 뭐는 있었느냐? 우체국은 있었습니다. 은행은 없어도. 왜? 그게 뭐야? 우편물 배달하고 이래 저 시골 구석에도. 그죠? 그래서 우체국은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거야. 돈을 보내고 하는 거야. 우체국을 통해서. 그게 이제 우편한 정서, 전신한 정서, 대체정금 환급 정서인데, 우편한 정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가 여기 있는데 바로 같은 층에 우체국이 있어.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도 됩니다. 우편한 정서로 보내주세요. 이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 받을 거 있어. 그럼 거기서 그 상대방 회사가 우체국 찾아가 가지고 우체국에 100만 원 주고 우편한 정서를 끊어주세요. 그럼 그거를 편지 봉투 넣어가지고 우리 회사 보내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우편한 정서 왔네. 요거 들고 우체국 가서 찾아. 누가 이런 짓을 해? 요즘 이런 짓 안 하죠. 그죠?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전신한 정서는 조금 발달했죠. 전화선을 통해서 우리 정보 보내듯이죠. 정보. 요즘 정보 보냅니까? 카톡 보내지. 옛날에는 뭐 아버지 위도 한자당 얼마야. 한자당 얼마이기 때문에 가장 짧게 딱 보면 아는 거라. 아버지 위도 그럼 다 날라오는 거죠. 정보 보내고 그랬습니다. 돈을 그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대체정금 환급정서는 말 그대로 얘는 대체저금이라는 통장입니다. 우체국은 그때 당시는 우체국은 입출금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 그런데 그걸 하나 만든 거야. 이거는 대금 결제용으로. 얘 둘이는 시험 안 나온 지 오래됐고, 얘는 꼭 한 번씩 나와. 현금입니다. 가서 수표처럼 우편한 정서 받으면 수표처럼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주식 투자 해본 사람들 있죠.
주식 투자 해본 사람들은 배당금 지급 통지서 한 번씩 봤죠? 자산관리공단인가? 날로 옵니다. 요번에 배당 얼마? 그러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있으면은 우리 그 주식 투자 계좌 있죠? 그 구자로 돈이 탁 입금됩니다. 배당금. 그걸로 입금됩니다. 그거도 현금이다. 이래 보는 거죠. 공사채 만기 이자표. 그 공짜는 일단은 무시하고요. 사채 발행하면 이자 받죠. 사채를 내가 매입을 하면 이자 받습니다. 주식을 사면은 뭐 받아? 배당 받고. 그죠? 주식을 사면은 배당. 주식 투자하면 배당 받고. 사채는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거든. 그 이자를 받죠. 그 만기 이자표. 요것도 현금이 됩니다. 잘 안 나오죠. 나오면 얘 알죠? 잘 귀찮아요. 이러면 그래. 그럼 요거라도 요 네 가지라도 알죠? 요 네 가지라도 기억해라. 요 네 가지라도 얘 가끔 넣어. 이 정도 요거. 얘 아닌 애들 있죠. 아닌 애들. 다음 중 현금 통화 대용 정권이 아닌 것.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인 것은 보다는 주로 아닌 것은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같이 한번 쭉 한번 풀어볼 겁니다. 요 화면에 딱 떼어가지고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 바로 현금 통화 대용 정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만약에 다 못 적었죠? 영상이 다 있습니다. 있고 오늘 거 이것도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거 여기 좀 요거 영상이 좀 오래된 영상이라서 오늘 것도 올릴 겁니다. 올리고 보내줄 겁니다. 앞에 거 열심히 영상하고 막 이래 했는데 똑바로 안 들어있대. 짜증나. 자, 예금 들어갑니다. 요 예금 우리가 기초 때 배웠던 예금 뭐냐?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 뭐? 강좌 예금, 보통 예금. 얘들 요구불 예금. 그러면 저축성 예금이 있었죠? 저축성 예금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있었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얘들은 아니다. 자, 시험에 이래 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1.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죠. 2. 우편한 증서 현금입니다. 3. 당좌예금. 4. 정기예금. 답은 뭐다? 정기예금. 똑같은 자산이지만 그때 내가 이렇게 설명했죠. 얘들은 성질이 다르다.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이. 얘들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그죠? 얘들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죠. 얘들은 목적이 저축이야. 그래서 얘 둘이 같은 편.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누구? 얘들이 들어오는 거야. 얘들. 알았죠? 얘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얘 아니다. 그럼 얘들은 어디 들어가느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만약에 굳이 따지면 얘는 좀 이따가 배웁니다. 단기 금융 상품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아직 안 배웠죠? 좀 이따가 배웁니다. 굳이 따지면 얘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개정 과목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자, 이거 처음 나왔죠. 자, 외모가 뭐야? 외모가 현금 같은 자산 이런 뜻이죠. 현금 같은 자산. 이거는 뭐냐? 만기. 이건 포인트가 이겁니다. 만기 3개월 이내의 뭐뭐뭐 이겁니다. 만기 3개월 이내의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1. 타인 발행 수표 2. 당좌 수표 여기까지 맞죠? 3. 만기 3개월 이내의 정기예금 그럼 맞다는 거야. 만기 3개월 이내의 정기적금 이러면 해당이 되는 거야. 그냥 정기예금 이러면 아닙니다. 그 시험에 이렇게 내죠. 만기 100일 이내의 정기적금 그럼 맞아 아니야? 100일이면 아니야. 왜? 3개월이면 90일이죠. 길어봐야 92일 100일이면 아닙니다. 예. 그 만기 3개월 이내의 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딱 들었다 신경 쓰지 마. 만기 3개월 이내야? 현금성 자산이야. 왜? 3개월만 있으면 현금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걔는 현금성 자산이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재 43페이지 볼까요? 43페이지 보면은 1번 43페이지 1번에 보면은 1.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나오죠? 답 찾아보세요. 몇 번? 4번. 그렇죠. 4번이죠.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문제가 객관식을 좀 푸는데 알고 풀면은 답이 그대로 있어.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뚝뚝 또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거 보고 이런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4번이죠. 3개월이 돼. 기업은 상관없어. 우리는 알았죠? 3개월 이내가 돼야 됩니다. 1, 2, 3번 맞죠? 2번 보세요. 요즘 나오는 스타일이 2번 스타일입니다. 자, 네모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네모안에 총 5가지가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체크해 보세요. 몇 개 있죠? 몇 개? 2개죠. 뭐 있죠?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이란 왜 말합니다? 회계상의 현금, 알죠? 이거 하나하고 우표하고 수입인율은 아니라 했죠? 그 밑에 정기예금 아니라 했잖아. 그 밑에 100일 이거 아니죠? 100일이면 3개월 넘죠?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보통예금하고 통화대용증권 합이 얼마? 50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35페이지 메뉴에 당좌 차월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상품을 매입을 하고 100만원 상품을 매입을 하고 수표를 발행하다. 수표 발행하다 이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죠. 그죠? 상품을 매입을 하고 수표 발행하다 이러면 당좌 예금입니다. 그런데 수표 발행하다 이래놓고 여기다가 예금 잔액 70만원 이래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예금 잔액이 70만원 밖에 없대. 그런데 수표는 100만원짜리 발행했죠. 자, 발행했어. 100만원 갔습니다. 그럼 상대방 거래처가 수표 들고 은행에 찾아가죠. 은행에 찾아가서 딱 보니까 은행이 내가 발행한 수표네. 그렇죠? 내가 발행했다는 사실을 은행이 딱 인식한 거야. 예, 그게 우리 회사 이름 짓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를 조회했더니 예금 잔액이 70만원 밖에 없어. 그럼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급 거절이야. 그거는 부도라는 뜻입니다. 전화는 오겠죠. 거래처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만약에 부족하면 지급 거절입니다. 그래서 수표 발행할 때는 반드시 예금 잔액을 확인하고 발행해야 돼요. 예금 잔액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내가 수표 이런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내 건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신한은행 가서 내가 수표 거래할 건데 하고 이 건물이 내 건데 내 이거 담보 맡길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뭘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수표를 발행하다가 예금 잔액보다도 만약에 초과해서 발행하면 이런 경우죠. 네가 주라는 거야. 네가 주라. 네가 주라. 당좌 예금 70만 원밖에 없죠. 당좌 예금 70만 원. 30만 원은 은행 네가 주라. 이거 바로 뭐냐? 당좌 차월입니다. 당좌 차월. 여기 바로 당좌 차월입니다. 왜? 내 담보가 있잖아. 그죠? 내 담보가 있잖아. 그럼 나중에 요거 이자와 함께 은행에다가 갚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당좌 차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뭐 있게? 당좌 차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 그렇죠. 요 힌트가 차죠. 이 차자가 바로 뭐냐? 차입금이라는 뜻이야.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바로 단기 차입금입니다. 같은 차자. 요거 대신에 당좌 차월 안 하고 그냥 단기 차입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좌 차월과 단기 차입금은 거진 같다는 뜻이죠. 그럼 당좌 차월은 어디에 해당돼? 자산이야, 부채야? 이건 부채겠지. 그죠? 당좌 차월은 부채가 돼.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닙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야. 이런 애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초과 발행했죠? 이게 초과 발행. 예금 잔액을 초과 발행했을 때 당좌 차월. 자, 이런 단기 차입금 반대가 뭐죠? 대여금이죠. 자, 우리는 수표 발행했죠. 초과해서 발행해서 당좌 차월이죠. 그럼 은행은 빌려줬죠. 은행 입장에서는 뭐냐? 은행 입장에서는 당좌 대월이라. 은행은 당좌 대월이라고 그래.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좌 대월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우리 책에는 없는데 책에는 없지만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새로운 계정 과목들이 좀 막 나오죠. 예, 계속 나올 겁니다. 새로운 계정 과목들이. 자, 현금 과부족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자, 회계 담당자들은 매일 그죠? 결산을 생활합니다. 자, 오늘 하루 시제 맞추고 퇴근합니다. 그때 오늘 하루 거 결산하거든. 자, 했더니 시제가 맞는 거야. 장부는 10,000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보니까 8,000원이에요. 돈이 부족하죠. 부족하면 보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맞춰도 돈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고참이 뭐라 하느냐? 현금 과부족 잡고 퇴근해라 이랍니다. 자, 일단은 돈이 부족하죠. 그럼 분개할 수 있어야 되죠. 돈이 부족해. 왜 부족해? 돈이 부족한 이유가 뭐야? 지가 숨었습니까? 숨은 거 아니야. 뭔가 지출했을 거야. 얼마? 2,000원. 그죠?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지출했는데 차변을 모르겠다는 거죠.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는가? 뭐지? 여러 가지 올 수 있죠. 임차료일 수도 있고, 이자 비용일 수도 있고, 광고 선전비일 수도 있고, 급여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겠는 거야. 지출했으면 즉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까먹은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퇴근할 때 딱 보니까 발견했죠. 고참이 현금 가부족 잡고 퇴근해래. 차빈에 현금 가부족 잡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났어. 자, 어느 순간 딱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차료 집세 주려고, 자, 집세 1,500원 딱 주려고 했더니 상대방 하는 말이, 야, 저번에 줬잖아, 술 먹으면서. 맞네, 기억이 나는 거죠. 아, 맞다. 그럼 돈이 부족했던 이유 중에서 일부는 무엇으로 판명이 났다? 임차료로 판명이 난 거야. 임차료 1,500원 판명. 그럼 이 자리에 원래 임차료가 왔어야 되죠. 이 자리에 임차료가 왔어야 되는데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밝혀진 것만큼을 없애는 거죠. 회계는 반대편 보내면 없어지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딱 이렇게 하면은 없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지네, 1,500원 없어지네. 그럼 차빈에, 자, 무엇으로 밝혀졌다고요? 임차료로 밝혀졌대. 자, 이자 비용으로 판명하다, 이자 비용. 알죠? 급여로 판명하다, 급여.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결산 때, 결산이라 하면은 12월 31일이죠. 결산 때까지 못 찾았어. 원인 불명이야. 결산 때까지 못 찾았습니다. 원인 불명입니다. 그럼 원인 불명이면 어떻게 하느냐? 자, 모든 계정 과목은 결산 때 되면은 두 군데로 해쳐모여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어디로? 재무상태표를 해쳐모여하고, 비용과 수익은 어디로? 손익계산서로 해쳐모여하는 거야. 모든 계정 과목은 두 군데로 샤샤샥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해쳐모여 해야 되는데 못 갖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걔들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애가 얘입니다. 얘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가계정이다. 가는 가짜다 이 말이죠. 임시계정이다. 임시계정. 잠시 설정해 두는 계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시적 가계정이랍니다. 그러면 자, 결산 때 되는데도 원인 불명이죠. 그러면 얘 아직까지 얼마 남았어? 500원 남았죠.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정리해라. 정리가 바로 없애주는 거죠. 현금 과부족. 얼마? 500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정리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산 배웁니다. 자, 이거 정리해 이라면 찾아서 없애. 어떻게 없애? 차변에 있는 건 대변으로 보내면 되고, 대변에 있는 것은 차변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보고 이렇게 해야 돼. 다 없어졌네. 알죠? 이제 다 없어졌네. 그럼 이제 분개니까 차변에 500원 뭐 잡아줘야 되죠. 그죠? 분개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지잖아. 그죠? 차변에 뭐 잡느냐? 돈이 모자랐죠? 잡손실 잡아도. 잡손실. 그 다음 요거 반대로 돈이 많은 경우, 장부는 10,000원인데 실제로는 12,000원이야. 요런 게 문제입니다. 이거 실무에서 돈이 남은 거, 이런 문제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집니다. 절대로 회사 돈 쓰면 안 됩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돈이 2,000원이 남죠? 그죠? 보고해야 됩니다. 2,000원이 많은데요. 보고해야 됩니다. 그럼 보고하면은 현금 가부족 잡고 퇴근해 이랍니다. 자, 그럼 돈이 많았지? 많은 이유가 뭐야? 돈이 스스로 새끼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이걸 모르겠는 거야.
이걸 모르겠으니까 보고했겠죠. 보고해야 됩니다. 슥 넣으면 안 됩니다. 뭐라 잡는다? 현금 과부족 잡고 퇴근해라 했으니까 현금 과부족. 그러니까 돈이 모자랄 때도 현금 과부족, 돈이 남을 때도 현금 과부족. 그러니까 이거 현금 과부족에서 이 과자가 그리고 엔드가 아닙니다. 현금 그리고 부족이 아니야. 현금이 과잉, 그죠? 많거나 부족할 때, 시제가 안 맞을 때 현금 과부족 잡아라. 자, 이렇게 현금 과부족 잡고 퇴근하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 자, 어디 가가지고, 자, 거래처 사장한테 이자 받을 거 있는데 내가 그랬죠. 이자 안 줘? 이랬더니 하는 말이 저번에 줬잖아. 이러는 거야. 저번에 줬잖아. 그때 이거 굉장히 바쁘대. 그때 줬잖아. 생각이 나죠. 아, 맞다. 그러면 돈이 2,000원이 많았던 이유는 이 중에서 1,500원은 이자에 있다는 거죠. 이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밝혀졌으니까 시간 지나면 밝혀지거든. 그럼 이거 밝혀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일단은 1,500원은 정리해 줍니다. 현금 과부족 1,500원 하고, 그러면 무엇으로 밝혀졌다? 이자 수익.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산대가 다 된 거야. 12월 30일 결산 때까지 원인 불명 못 찾았다. 자, 모든 계정 과목은 결산 때 되면 두 군데를 헤쳐모여야 한다 했죠.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그런데 현금과 부족이 아직 얼마나 남았어? 500원 남았죠. 500원 남은 저 현금과 부족 어떻게 해야 돼? 결산 때 정리해 줘야 됩니다. 정리해 준다, 없앤다 는 뜻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자, 정리해 주고, 그럼 돈이 아까 남았잖아. 그럼 뭘로 처리해야 돼? 돈이 남았으니까 그냥 자비익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여기 바로 현금과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화살 표시 이래가지고 없어지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죠? 화살 표시 가면은 사라진다. 정리해 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 그 밑줄을 꺼놓고요. 첫 번째 줄 저 끝에 보면은 밑줄 그으세요. 단기 예금, 단기 매매 정권, 단기 대여금. 단기자 시작되는 애들이죠. 그 중에서 단기 대여금은 우리가 들어본 거고, 단기 매매 정권도 들어봤는데 단기 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단기 예금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부르냐?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를 겁니다.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를 겁니다. 단기 예금이라 안 하고, 이렇게 단기자 시작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단기 투자자산이다. 그 단기 투자자산을 통합계정이다. 그렇죠? 통합계정이다. 그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닙니다. 다음 중 단기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아이는 아닙니다. 단기 금융상품도 그렇게 또 중요한 계정 과목도 아닙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는데, 첫 번째 아까 저축성 예금, 저축성 예금. 여기 기타 정형화된 기타 등등, 그냥 기타라. 기타. 저축성 예금이 아까 정기예금, 정기적금이었죠. 전부 다 뭐야? 금융기관들이 다 만든 애들입니다. 요거는 은행에서 만드는 거죠. 우리 붕괴할 때는 그냥 그대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합니다. 붕괴할 때는. 예. 그런데 얘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요거는 이제 뭐야 기타 정형화된 금융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거기 보니까 뭐가 있죠? 뭐 양도성 예금증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금융상품이 있죠. 금융상품. 자, 이 금융상품이라는 게 이거잖아. 자, 금융상품이라는 게, 자, 은행이 있어. 그죠? 은행이 있어. 고객들이 있죠. 은행의 고객들. 은행에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고객들에게 투자를 유도하죠. 고객님, 지금 뭐 이런 거 하나 우리가 하나 짤 건데 투자 좀 하시죠. 그죠? 투자를 하든가 돈을 빌려주든가, 그죠? 예, 투자를 하든가 돈을 대여하든가 좀 하시죠. 그러면 고객들이 살짝 꼬여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은행이 요 돈을 모아서 이거를 어딘가에 투자를 합니다. 어딘가에. 그죠? 뭐 보통 기업들이죠. 보통 기업들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요것도 뭐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돈을 대여할 수도 있죠.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러면 투자했으면 나중에 뭐 받고 이 수익이 들어오겠죠. 뭐 배당을 받을 거고, 빌려줬으면 뭐 받아? 이자 받겠죠. 많이 받죠. 이자는 많이 받을 겁니다. 왜? 우리 이래 생각하면 되잖아. 은행 예금하고 우리가 예금했을 때 이자 받는 거하고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 이자 내는 거 차이가 많이 나죠. 은행 이자가 적잖아. 그럼 대출 이자는 높죠. 그럼 그 차이는 누가 먹는 거야? 누가 먹기는 은행이 먹죠. 그죠? 은행이 먹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당이나 이자의 수익을 받으면은 은행이 저거들은 많이 먹고 이 찌꾸리만큼 이제 돌려주는 거죠. 찌꾸리만큼 수익을 돌려주죠. 여기 바로 뭐다? 여기 바로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상품이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리고 되게 복잡하다. 왜 복잡하게 만들었게? 고객들이 못 알아먹으라고. 맞죠? 알아먹지 말라고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왜? 너무 똑똑하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이 금융상품. 그 여기는 지금도 새로운 상품들이 막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 뭐 주가가 올라가도 돈 버는 애 있고 떨어져야 돈 버는 애도 있고 막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주식이 사채가 되고, 그죠? 내가 원할 때 주식으로 바꿀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걸 금융기관 애들이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종류들이 우리 뭐 여기 뭐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간단하게 이거는 뭐 우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양도성 예금증서 뭐야? 예금증서 통장이죠. 양도 뭐야? 통장을 양도해? 통장 양도하면 안 되죠. 대포 통장이잖아. 불법입니다. 근데 가능하다. 이걸 또 무기명 채권이라고 그래. 무기명 예금증서라고도 합니다. 뭐 무기명이 뭐야? 우리 통장 이름 딱 열면 계좌번호 이름 있죠. 우리 이름. 그런데 이거는 딱 열면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무기명. 그래 뭐다? 국가가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서로 사고 팔고 가능합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를. 그러면 부자들이 뭐야? 현재 내 재산을, 그죠? 내 재산을 감출 수 있죠. 근데 찾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걸 친구한테 팔면 되죠. 친구야,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90에 살래? 뭐 이럴 수 있죠. 그럼 그걸로 넘어가. 그럼 그게 말이 넘어가는 거야. 국가가 누가 가는지 몰라. 언제 하느냐? 만기되자 찾아갈 때만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거 말고도 많다. 그거 말고 뭐 거기에 책에 보면 또 기업음이 있네. 기업음. 기업음 음 중에 이런 거 기업음, 표지음 이런 거 있습니다. 기업음은 이런 거 기업음. 자,
은행이 기업음을 하나 만드는 거야.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죠. 고객님 기업음 아주 우수 기업한테 투자할 겁니다. 돈 좀 투자하세요. 봤죠? 그게 기업음. 그래가지고 어떤 기업에게 돈을 몰아주죠. 그럼 기업들은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 돈 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배당이나 이자를 주죠. 많이 주고 이렇게 나가는 기업. 표지음은 여기서 말하는 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이랑 다릅니다. 이거는 금융상품입니다. 표지음은 이거야. 은행 직원들 중에서 출근해서 밖으로 바로 나오는 기업 직원들도 있죠. 나와가 가방 하나 들고 각 기업들 찾으러 다닙니다.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음이 있습니까? 근데 한 회사 있대. 얼마짜리인데요? 1,000,000원짜리래. 만기가 언젠데? 만기가 한 3개월 남았대. 900대 있고 이라는 거예요. 900이 살게. 그러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 900에 팔아버려. 그러면 은행은 그 1,000,000원짜리를 음을 900만원 줬죠. 그럼 나중에 만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그걸 1,000,000원 받는 거예요. 900에 사가지고. 그거를 음을 갖다가 한 장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장을 막 사죠. 여러 장을 삽니다. 누구 돈으로 사느냐? 고객들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럼 음이 뭐 있죠? 여기다가 A4 용지 하나를 갖다 딱 붙이는 거야. 껍데기를 붙여. 껍데기. 그게 바로 표지음. 표지를 갖다 붙인 거예요. 표지음을 하나 붙이고 이래가지고 땅 하나 만들었죠. 여기 바로 금융상품이에요. 여기 하나의 금융상품. 그러니까 종류는 어마무시하게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금융상품. 우리는 중요한 거 아니야. 자, 됐습니다. 우리는 금융상품, 요거 금융상품에 해당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요 정도만 하고요. 자, 이제 좀 중요한 거 단기매매 정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단기매매 정권은 중요합니다. 자, 단기매매 정권 대표 선수 주식, 사채, 공채, 지방채, 국채, 크게 이렇게 나눠지죠. 자, 기업들이 하이마트가 전자제품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죠? 여유자금이 발생하죠? 그럼 주식 투자할 수 있죠. 자, 교보문고가 책을 사고 팔고 그게 본업이죠. 그런데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뭐 할 수 있다? 주식 투자 또는 사채나 공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뭐죠? 투자를 의미하는 데 있죠. 그죠? 자, 기업은 어떻게 하든가 자금 조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 것인가 항상 그것만 연구합니다.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그 주식은 이제 대출이 꽉 찼어.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들이죠. 투자금 모집한 거랬죠. 투자금 받은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이익 생기면 나눠 먹어야 돼. 배당해줘야 되죠. 이 주식은 투자를 의미하고, 사채는 요 사채는 회사채라고 했죠, 그죠? 회사채. 회사가 채는 뭐라고 그랬죠? 빚이라 했죠, 빚. 그죠? 채 놓으면 빚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가 발행했느냐?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국가나 공기업이 발행한다. 국가나 공기업, 국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그 다음에 공채, 공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채. 공채는 여러분들이 사본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샀어. 내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아파트를 등기소에 가서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 공채를 사요. 자동차를 샀어. 그러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합니다. 등록할 때 부산은 지하철 공채를 사야 돼요. 보통 샀다가 바로 팔죠. 근데 그거를 요즘은 누가 다 해주느냐?
딜러들이 다 알아서 해주죠. 그러니까 아예 요즘은 차를 아예 집에 딱 갖다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모르는 거야. 딜러가 다 알아서 다 해주는 거야. 딜러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공채를 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공채, 지방자치단체죠. 자금이 필요하면 국가도 자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죠. 뭐 중국이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빌려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공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끼리. 뭐 우리나라가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국가들 있죠. 그런 나라에 공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빌려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우크라이나에 뭐 돈 얼마 이라죠. 그 나라의 공채를 사는 거예요. 공채. 돈 빌려준다 그런 거. 국채죠, 국채. 그런 겁니다. 자, 그 사채, 공채 이런 것은 자금이 필요할 때 그죠?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이거는 뭐야? 빌린 거죠. 나중에 이자 줘야 돼, 이자. 자, 그러면 기업들이 여유 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그죠? 주식이나 사채 등을 매매를 합니다. 자, 그거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여러분 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취득 시 회계 처리되어 있죠? 그 취득 동그라미 치고 밑줄 쫙 끊어오세요.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36페이지에 메뉴에 분계 이렇게 되어 있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1200원, 수수료 있죠?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100원, 대변의 현금 1300원. 요 분계를 네모치 놓으세요. 중요한 분계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분계입니다. 취득시 시험에 잘 나오는. 나는 한국 수업할 때, 자, 분계 스타일을 잘 봐라 이라거든. 분계 스타일을 잘 보는 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분계 스타일을 잘 봐야 돼.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분계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분계. 여기서 차변에, 자, 주인공이 차변에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있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밑에 수수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은 증권 뭐 동양증권, 그죠? 무슨 증권인데 회원가입을 하죠. 거기서 주식 사고 팔고 일할 때 그 증권회사가 중간에서 어플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샀다가 팔았다 대신해 주죠. 그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죠. 걔들이 대가 받잖아. 그게 수수료죠.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매출을 할 때, 매각할 때 수수료를 있거든. 매입을 할 때 수수료 포함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얘입니다. 웃기지? 웃깁니다. 얘가 주인공. 시험에서 얘가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이런 얘기했죠. 이런 비용에는 크게 뭐 영업비용과 영업 외의 비용으로 나눈다. 영업비용을 매출원가와 뭐로 나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눈다. 판관비로 나눈다 이랬죠. 판관비로 나눈다. 영업의 비용과 판관비로 나눕니다. 얘는 영업비용이고 얘는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그죠? 자,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계에서. 여기에 해당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영업 비용이야, 영업 외 비용이야. 자, 여러분 이건 뭐야? 단기 매매 증권, 하이마트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영업 활동이야, 영업 외 활동이야? 영업 외 활동입니다. 그러면 요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 수수료도 있고 영업의 비용 수수료도 있거든. 그럼 얘는 판관비야, 영업의 비용이야? 영업의 비용.
이거 나중에 입력할 때 내가 또 얘기해 줍니다. 자, 수수료 비용, 수수 엔터 치면 수수료 비용이 종류가 쫙 뜹니다. 판관비 수수료 비용도 있고, 예,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이 있거든. 그 내가 항상 강조하죠. 이거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선택해야 돼. 실수로 요거 선택하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웃기는 게 얘가 주인공. 취득시 자, 그 다음 36페이지에 저 위에 처분시 회계 처리되어 있죠. 그 처분 동그라미 치고 처분시 회계 처리. 처분 판다는 거죠. 예. 어떻게 1,100원에 처분했네.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1,200원, 현금 1,100원, 자변이 100원 잡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1,200원, 현금 1,300원. 자, 여기 100원 작죠? 이건 뭐야?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책에는 단기 투자자산이라 되어 있죠, 그죠? 예, 주로 시험에서는 주로 이렇게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 합니다. 시험에서는. 얘 뭐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손해본 거, 이익 본 거. 뭐다? 영업의 수익. 자, 우리가 회계를 하다 보면 어떤 자산에서 항상 나오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취득했을 때 하나, 팔 때 처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죠.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는 기본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항상 구입했을 때, 취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그 다음에 얘를 팔 때, 처분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치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럴 수 있죠. 평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분할 때 분계 스타일을 잘 발휘했습니다. 취득했을 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비용이죠. 처분했을 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차변의 돈 받고 처분 손실, 처분이. 전부 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죠. 왜? 단기 매매증권 자체가 여기에서 나오는 자체가 전부 다 뭐야? 영업 이외의 활동이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이런 거 시에 보면은 평가 시 돼 있죠. 평가 동그라미. 자, 이제 세 번째 평가. 평가는 올랐나 내렸나, 그죠? 예. 요는 떨어졌다가 돼 있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300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300원. 자, 오를 수도 있죠. 오르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2 오르면 이렇게 되죠. 스타일을 잘 보기. 스타일. 분계 스타일을 잘 봐. 얘는 영업의 비용, 얘는 영업의 수익, 평가. 요거는 결산 때 하는 겁니다. 평가는 12월 31일 결산 때, 12월 31일 결산 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산 때는 또 한 대 몰아서 또 결산 때 또 합니다. 아까 우리 현금 가보죠. 결산 때 정리하고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게 바로 결산 때 하는 거죠. 자, 그 나머지 하나도 필기를 해두세요. 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취득시, 처분시, 평가시. 요 맨 밑에 예제 있죠. 그 예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사인 요까지 말은 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세방전자 주식 100주를 8,000원에 구입하고 100주를 8,000원에 구입을 했으면 100주를 8,000원이면 얼마죠? 8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전권 80만 원, 수수료 얼마? 5만 원. 원래 이렇게 안 많지 않죠. 대변에 현금 지급에 있는 현금 8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수료 비용입니다. 중요한 건 수수료 비용이다. 그 다음에 2번은 역시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 요까지는 일단은 무시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세방전자 주식 100주를 5,000원, 장부금액 8,000원. 자, 여기서 100주를 장부금액 8,000원 돼 있죠. 이거는 구입했을 때 가격을 말합니다. 앞에 액면 5,000원은 뭔가요? 액면이 뭐냐면은 액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만원짜리에 보면 만원 하고 적기가 있죠. 그걸 액면이랍니다. 5만원 하고 적기가 있습니다. 그걸 액면이라는 거야. 그 주식에도 그 액면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액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죠? 액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액면이 1,000원인데 살 때는 10만원에 사고 100배에 100 몇십 배 올라가고 막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 액면 사고 팔고 할 때는 액면은 상관없어. 자, 그래서 8,000원에 취득했대 80만 원이죠.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다? 9,000원에 처분했죠? 9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전권 80만 원, 당좌예금 현금 받아 당좌예금 했죠? 당좌예금 90만 원이죠. 90만 원. 대변 잡네? 그러면 단기 매매 전권 처분이 얼마? 10만 원. 자, 여기 이제 시험에서는 취득이 잘 나오죠. 1번이 잘 나옵니다. 완사이드하게. 그런데 매각도 가끔 출제되고 있다. 그 다음 바로 그 위에 보면 D 있죠. 이자와 배당금 회계 처리 요까지만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는 그냥 이자 수익입니다. 그거 나와 있죠. 소유하고 있던 채권의 이자를 받았을 때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밑줄 거 놓으세요. 이자를 받았을 때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 중요한 건 뭐다? 배당금 받았을 때는 뭐? 배당금 수익 보입니까? 아무거나 배당금 수익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자, 계정 과목이 새로 나왔죠?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 수익으로 잡아주고요. 배당금 받을 때는 배당금 수익이다. 그 정도만 알아둬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단기매매증권 취득, 그죠? 처분, 분괴 스타일을 잡아라. 취득, 단기매매증권, 수수료 비용. 취득, 분괴 스타일을 봐야 됩니다. 처분할 때 단기매매증권, 당좌예금, 그죠? 그러니까 처분 손실이든 처분 이익이든 이렇게 오는 거죠. 주로 시험에는 처분 이익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처분 이익. 평가, 그죠? 평가 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올라온 거.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핸드폰 계속 쳐다보고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많이 하지 마세요. 자, 기업은 1년에 한 번 12월 31일 때 올랐다 내렸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37페이지 저 오른쪽에 보면은 유가증권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거 나와 있는데 나는 여기 4대로 여기다가 설명을 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단기매매증권 하나 배웠죠. 그 예전에 할 때 그러면 장기매매증권 있나요? 장기매매증권 없습니다. 어감이 이상하죠. 그죠? 네. 어감이 이상하죠. 장기매매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장기매매증권 말고 만기 보유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있다. 그 장기매매증권 대신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에 해당되고, 요 나머지 3가지 있죠. 요 나머지 3가지는 투자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대표 선수가 주식과 사채인데, 주식을 다른 말로 지분증권 이렇게 부르고요, 사채를 채무증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분증권. 자, 주식은 지분증권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그만큼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익이 생겼어. 그러면 그 이익에서 나누기 주식 수익죠. 나누기 딱 때려가지고 배당을 해준다. 그럼 난 10주니까 곱하기 10주, 알죠? 그 배당분을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에 10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그럼 난 내 삼성전자에 내 10주분만큼의 내 몫이 있죠. 내 몫이 있는 거야. 그 몫을 뭐라고 그래? 지분이네, 지분. 내 모가지, 그죠? 내 모가지가 있죠? 자, 지분이랍니다. 그래서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부르고, 사채, 공채, 지방채, 국채, 채, 빚이 돼 있죠? 채무증권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렇게 해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정권은 둘 다 됩니다. 만기 보유 정권은 요래 되고요. 매도 가능 정권은 둘 다 되고요. 요래 됩니다. 여기 보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래 돼 있죠. 그죠? 투자 주식에는 주식만 되는 겁니다. 얘는 뭐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뭐냐면은 그 최근에 드라마에 부잣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주인공 이름 뭐죠? 진도준. 예? 진도준. 아니 그래 진도준인데 아니 걔 이름 있죠 그죠? 예. 걔 이름 뭐야? 송중기 물을 진도준. 예, 송중기죠. 결국은 송중기가 그 회사를 갖다가 지배하게 되죠. 뭐 때문에? 주식이죠. 주식이에요, 주식. 그죠? 그 회사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대주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론상 51%죠.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51%면은 제일 많은 거죠. 그건 대주주입니다. 예전에 그 이건희 있죠. 이건희 삼성 이건희가 3%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입니다. 엄청나다는 거죠. 3%를 가지고 있는데도 대주주예요. 자, 그 송중기가 그 주식을 대주주가 되는 거야. 그 가지고 있는 최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 그러면 그 회사를 지배 통제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 목적이 이 목적이다. 지배 통제를 목적으로 사죠. 그럼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꼭 뭐야? 나 저 회사 지배 통제할 거야! 이러면서 막 사는 경우가 없죠. 그죠? 그냥 막 은검하게 막 모으죠. 은검하게 모았다가 나중에 한 방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니도 사라, 니도 사라, 니도 사라 이래놓고, 그죠? 한 대 모아서 원래 주인복은 너 나가 이래 될 겁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러니까 지배 통제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내. 자, 그럼 이제 세 가지죠.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때까지 여기서 가장 쉬운 게 만기 보유 정권입니다. 가장 쉬운 게 만기가 있단 말이죠. 만기.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습니다. 알죠? 주식은 투자를 한 거거든. 만약에 투자하기 싫어 이러면 주식 팔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채는 만기가 있어요. 만기 되면 갚아줘야 됩니다. 왜? 사채, 공채, 지방채 일단 빚이기 때문에. 그럼 빚입니다. 이 만기가 되게 깁니다. 짧은 거 2, 3년, 긴 건 5년, 10년, 20년, 30년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자, 그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쉬워. 만기까지 보유하려면 이미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만기 보유 정권이 다 떠오를 겁니다. 그럼 끝난 거야. 게임 끝. 알죠? 게임 끝.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끝. 주식은 만기가 없다고 그랬죠?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 자,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하면 만기 보유 정권 잡을 수 있다. 틀린 말이야. 주식은 안 돼.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정권은 뭐냐? 매도 가능 정권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단기 매매 정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정권도 아닌 건 매도 가능 정권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돼? 단기 매매 정권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단기 매매 정권이 아니면 매도 가능 정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단기간, 요 기간 나와 있죠. 단기간이라면 얘야. 그러면 장기간이라면 매도가 됩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알죠? 제일 잘 나오는 건 기간이야. 단기, 장기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이게 제일 잘 나와. 단기간 단기 매매 정권, 장기간 뭐다? 매도 가능 정권, 만기 보유 정권.
기간이죠, 그죠? 단기, 만기, 장기, 기간. 요것만 사실 알아둬도 그전 시험에서는 게임 끝.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단기 매매 증권은 뭐냐면은 단기간이면서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는 그럼 얘는 시장성 없는 이런 뜻이에요. 있는 그 다음에 상장된 이거는 상장되지 않는 것을 비상장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상장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죠. 그거는 100% 상장된 주식들입니다. 그럼 상장된 주식은 뭐냐? 여러분 우리 신문 있죠? 신문 쭉 넘기다 보면 안본 조리대 쭉 넘기다 보면은 주식 시세 있죠? 그 주식 시세라는 있잖아. 거기에 올라와 있는 애들이 상장된 주식들입니다. 거기에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있죠? 거기 다 퉁치면 대충 2,500개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대충 2,500개.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코스닥이 한 800개 코스피가 나머지 한 1,500개 정도. 그 나머지 또 제3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2,500개. 법인이 총 한 25,000개 정도 되거든. 그 주식회사가 총 25,000개 정도 돼서 한 10% 정도죠. 10% 정도가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애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애들입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불로 상장 안 하는 회사도 있어. 또 상장할 수도 있는데 상장이 안 되는 그 뭐냐 외국의 자본이 많은 있죠. 특히 일본 자본이 많다면 상장 안 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요? 안 좋아하죠 우리. 아하. 네,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본 자본이 많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일본 자본들이 많은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애들은 상장 안 시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대충 그 안에 2,500개 정도 돼.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한 2,500개 정도. 알죠?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또 다 괜찮은 회사들은 또 아닙니다. 엉망진창인 애들도 있죠. 주가 조작하는 애들 요즘 있잖아, 그거. 그죠? 뭐 도있지 뭐 이런 거 있죠. 독일. 예. 걔도 상장됐거든. 그런 데는 그거 말고 또 있죠. 건설회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위에 올라와 있는 회사들을 상장된 그럼 한 90%가 안 올라와 있죠. 그런 애들은 비상장, 그런 애들은 매매를 조금 제한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했어. 근데 비상장 회사야. 근데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곧 상장할 거니까 투자해라. 그냥 투자해야 됩니다. 무조건. 알죠? 집 팔아야 됩니다. 집 팔아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가 상장 안 되면 절단이죠. 그러면 그냥 큰일 나지만 만약에 상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하고 진짜 상장되죠. 그럼 운 좋으면 수십 배까지 1억 투자하면 수십억을 벌 수 있습니다. 한 방이죠. 한 방. 이게 한 방입니다. 근데 상장 안 되면 집에서 쫓겨나야죠. 그죠? 자, 그 상장, 비상장. 그 상장된 게 거기가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이라죠. 시장. 동네 시장 말고. 그죠? 코스피 시장. 주식을 매매하는 증권거래소. 그죠? 증권거래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거기서 매매할 수 있는 주식들이 상장된 주식이고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상장된 단기간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 시장성이 없는 장기간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된 이런 매도 가능 증권. 그런데 가장 우선은 기간입니다. 기간. 예를 들어서 상장된 주권을 매입을 했어.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근데 장기간 투자할 거래. 아주 훌륭하죠. 장기간 투자할 거래. 뭐다?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런데 사고 팔고만 이러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이런 사고 팔고 그거는 증권회사들의 농간입니다. 알죠? 그걸 걔들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왜? 증권회사는 뭐야? 사고 팔고 해야만 돈 벌죠.
샀을 때 수수료, 팔아도 수수료, 샀을 때 수수료, 팔아도 그게 거짓을 해라고 걔들이 농간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사고 팔고 하면은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좋은데 묻고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알죠? 주식 투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페인입니다. 페인. 그런 짓 할 거면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시장성이 있는 단기 매매 증권. 만기간, 만기 동안 보유할 목적. 매도 가능 증권은 이거도 아닌 것. 이거 주로 장기 요것만 기억해도 돼. 됐죠?